여기가 이제 몽골입니다. 음. 몽골 청소년들이 그 나무 심는 자원 활동하려고 멀리 보시면은 나무가 몇 그루 남아 있는데 저기가 쪽머트라는 지역이고요. 모래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그 모래를 파서 건축 자재로 판매하는 광물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포크레인으로 삽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깥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나무를 심는데 거기에 이제 몽골 청소년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나무 심고 물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프로나시아는 몽골, 미얀마, 베트남 등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함께 본부를 두고 있는데요. 주로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고 사막화 방지에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1998년부터 일해온 단체이고 기후위기로 피해받은 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까 그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부대끼면서 일하는 단체예요. 특히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사막화가 심각해서 초원이 이제 모래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선은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은 이제 무르폭풍이나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림을 심고요. 그 안에는 이제 열매가 열리는 유실수를 심어서 그게 이제 주민들의 소득원이 되는데 나무를 심어서 회복된 땅에는 또 농사를 지어서 그것도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그 현지 주민들을 교육하고 저보다 나무 심고 농사 짓는 걸 더 잘 알게 되셨으니까 유목민들이었던 분들이 이제는 나무 심고 농사 짓는 그런 분들이 되셨죠. 가닥들을 잃고 초지는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유목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일자리 찾아서 그리고 울란바타르라는 수도에 가서 이제 일자리를 찾는데 평생 유목 일만 하신 분들이 무슨 일자리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쓰레기 처리장에서 폐품 줍고 그리고 날품팔이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셔서 거기를 이제 게르촌이라고 해요. 테를지 국립공원에 있는 게르 캠프인데 여기는 이제 리조트식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지내는 게르인데 이게 원래 이제 초원에 있으면서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거든요. 초원에서 유목을 못하니까 도시로 가서 우리나라 예전에 도시화 산업화될 때 달동네처럼 그 언덕배기에 이런 게르를 쳐놓고 울타리 하나만 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게 게르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푸르나시아는 이런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도 환경 캠페인도 하고 기후변화 시네톡이라고 기후 관련된 영화 상연도 하고 이제 9월 7일이 올해는 좀 일찍 됐는데 9월 기후정의 행진을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하게 됩니다. 저희 푸르나시아도 참석하고 여러 단체도 참석하시는데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우리 한기톱 애청자분들께서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글로벌 리더십 자원활동이라고 해서 나무 심고 가꾸는 그 기후변화 대응 사업 현장에 우리 한국에서 여러 단체나 기업 또 학교 이런 데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자원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그 기후위기 사막화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가 상승하면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서 기후위기 재난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벌써 23년도에 1.61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5도를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건 돌파했고 2030년까지 2도가 더 오를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사회를 지금 저희가 살고 있고 올해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폭염, 겨울에 한파, 또 가뭄, 산불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건 몽골 지도인데 몽골은 그 피해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요. 원래 몽골 국토의 그 땅 속에 이게 빙하라고 하는 영구 동토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땅을 1m 이상 파면은 거기가 꽝꽝 얼어있는 땅이고 그 얼음이 스물스물 녹으면서 이제 초원에 이제 습기와 양분을 제공해서 풀이 자라던 건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북극에 빙하가 녹고 알프스 산에 빙하가 녹듯이 이 시베리아와 몽골 땅에도 그 땅 속의 얼음이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급격히 이제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거의 20% 정도밖에 영구 동토층이 안 남아있는, 그러니까 진짜 메마른 땅이 되어버리고요. 이게 이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저 멀리 보시면은 원래 이제 초원과 그리고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희끗희끗하게 이제 모래 땅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한 뭐 10년 정도 또 지나면 이제 아예 모래 언덕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모래로 바뀌는 땅이 보이고, 이게 이제 몽골 지도인데 빨간 게 이제 건조화된 사막화 지역이고, 이제 점점 노랗고, 그리고 이게 초록색이 그나마 남아있는 거 이거 2015년 지도라서 그런데요. 이건 2020년 지도인데 벌써 보시면은 이 울란바타르 수도 중심으로 이 아래쪽으로는 다 이제 사막화의 피해 영향으로 남아있고, 초록색으로 된 지역은 초원이나 산림 지역인데 거의 7.9%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1.1도 상승할 때 몽골은 2.25도가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2도 이상 상승하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려면 이제 몽골에 가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80%가 사막화가 되면 강도 마르고 시내도 마르고 호수나 샘이 다 말라버립니다. 극심한 가뭄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에 이제 나무를 심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이제 황사의 발원지예요. 그래서 모래폭풍 바람이 몽골에서 고비 쪽에서 불면은 그게 뭐 이틀, 3일 후면은 한국에 바로 중궁속에 오염된 매연을 싣고 이렇게 미세먼지로 오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또 있고요. 이게 사막화가 되면은 이제 생물 다양성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할 수 있고, 동식물들만 멸종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연환경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몽골 같은 경우는 유목민들도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이런 광산 개발, 또 캐시미어, 이게 서양에서도 굉장히 몽골 캐시미어를 좋아해서 염소를 많이 키우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염소는 뿌리까지 뽑아먹는 그런 가축이라서 염소가 이제 증가하면 할수록 이제 또 초원이 그러니까 자연 환경적인 그 기후변화 요인만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인간이 광산을 개발하거나 캐시미어를 채취하기 위해서 염소를 많이 키우거나 뭐 이런 일들로도 사막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죠. 근데 이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평균치보다 2배 이상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거의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으로 따지면 전 세계 10위권 내에 듭니다. 뭐 1, 2, 3위는 뭐 인도, 중국, 뭐 미국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국민인데,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배출하는 그 온실가스가 이제 이런 취약 지역에는 피해로 다가가서,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잘 사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이런 약한 지역에 극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사막화로 인한 그 황사 피해도 몽골의 사막화 기후변화 요인으로 한국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고요. 또 겨울에는 뭐 이상 기후 현상으로 조드라고 몽골 말로 하는 재앙이라는 뜻인데, 너무 겨울이 춥고 눈이 꽝꽝 내렸는데 눈이 그냥 아예 얼어버린 거예요. 그럼 가축들이 그나마 눈을 헤집고 그 아래 이제 마른 풀이라도 먹어야 사는데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이게 올해 1월인가 2월에 이렇게 조드가 있어서 많은 가축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드 피해가 생기면 그 가축들을 잃어버린 이제 유목민들이 진짜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아까 말한 이제 게르촌이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앞쪽에 다운타운과 그 도심은 이렇게 빌딩 숲이지만 그 밖에 이 언덕을 넘어 보시면 여기 깨알 같은 게 하얀 희끗희끗한 게 다 게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게르도 있고 판잣집도 있고 벽돌집도 있는데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상하수도가 없습니다. 전기만 들어와요.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먹는 물은 저 아래쪽에 우물집에서 돈을 주고 사다가 말통에 이렇게 담아서 끓여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이죠. 근데 이게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언덕 넘어 계속 게르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란바타르에 한 160만 명이 산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60만 명은 게르촌 주민들인 걸로 드러나고 있고 그 피해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푸르나시아가 나무를 심어왔던 거고요. 나무를 심으면은 그 나무가 그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데 그 나무 자체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뿌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 토양도 유기탄소라고 하는 거를 이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나무를 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물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기존에 있는 산림과 밀림을 이제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 뭐 아마존의 밀림이라든가 우리 이제 산림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있는 또, 예, 이산화탄소가 증발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프로나시아가 몽골의 미얀마에 이제 여러 조림 사업지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몽골 땅인데 크죠. 네, 한반도의 7배, 인구는 330만 명, 인천시 인구 정도만이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푸르나시아가 여러 한국의 기업, 또 지자체, 또 어떤 기관들과 함께 한 10군데 정도 조림 사업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 이 곳에 가서 그 현장을 방문하고, 또 거기에 나무 한 그루 심고 물도 주고 잡초 제거도 하고 이런 자원 활동을 하는 거를 이제 푸르나시아에서 하고 있고,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 일 때문에 대한성공회 분들을 모시고 다녀온 겁니다. 이렇게 2008년에 허허벌판 사막이었던 땅이 2019년에 이렇게 푸른 나무와 이제 땅이 복원돼서 풀들이 자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나무 심고 토양을 복원해서 뭔가 생산 활동을 하고 그게 그 지역 마을을 살리는 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과 밖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여기는 이게 이제 유실수 차차르간입니다. 이게 이 열매를 따가지고 즙으로 먹고 뭐 오일도 추출하는데요. 이게 우리 저희 현장에 계신 주민분들이 그 차차르간 비타민 나무라고 하는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원 활동을 가면 그냥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러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현장의 일들을 배우고 우리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거기에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오는 자발적 활동이 자원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여기가 한국의 산림청에서 이제 민간 협력 사업으로 숲 조성 사업을 했는데, 푸르나시아랑 함께 조성한 바양 한가위의 상생의 숲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상생의 숲 현장 한 구탱이에 이제 성공의 숲이라고, 성공의 교단에서 올해 이제 사순절기에 사순절 특별헌금을 모아서 푸르나시아에 기탁을 해주셨어요. 이제 사막가방지 조림 나무 심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 뒤쪽 지역에 이제 나무를 심은 거고요. 방문해 주신 피선 주교님도 계시고, 교무원장 신부님도 오셔가지고, 또 평신도 분들도 이제 그때 헌금을 하셨던 분들이 와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불러보시고 이렇게 가신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주 특이한데, 악동뮤지션 아시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선교사셔서 거기서 이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해서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기타 치고 하다가 악동뮤지션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데뷔한 지가 10주년이 됐대요, 올해 4월 7일에. 그래서 4,700만 원을 푸르나시아를 후원해 주셨어요. 예, 몽골 사막가방지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악뮤 사랑의 숲이라고 조성된 지역입니다. 아직 아마 눈에 나무가 안 보이실 텐데 아주 작은 묘목들이 똘똘이 심어져 있습니다. 악뮤 사랑의 숲, 악뮤 팬분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혼자 가시면 못 찾으시니까 푸르나시아를 통해 연락해 주시면 팀을 꾸려서 방문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악뮤를 사랑하시는 팬분들, 예, 꼭 여기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차차르간 있는데 직접 가보시고 이걸 따서 한번 보시고, 여기는 이제 바양 한가위는 아니고요. 바양 한가위는 이제 나무를 막 심은 데고, 여기는 나무 심은 지 6년이 된 이제 바양 척트라는 국민은행에서 이제 조성한 그 맑은 하늘의 숲이라는 데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저희 조림 사업장은 이렇게 이제 넓은 초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바깥에 이렇게 쭉 조금 초록색이 짙은 게 이제 방풍림. 바람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 바깥쪽으로 이렇게 심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비타민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멀리 이제 언덕에 올라가니까 이게 조망해서 딱 보이더라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검은색으로 쭉 이렇게 줄쳐져 있는 게 이제 울타리고요. 그 안쪽으로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고, 그 중간에는 이게 차차르간 비타민 나무가 쭉 심겨진 저희 조림지 전경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전에 사막화 지역에서 이렇게 인솔하던 거고, 네, 이거는 그냥 게르 캠프 그림이에요. 네,
이 게르 캠프에서 직접 주무실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좀 럭셔리, 통나무 집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 테를지 국립공원에 이제 마지막 날 갔던 건데, 돌산으로 이렇게 구성된,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연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고산 지형을 갖고 있고, 여기는 숲도 있고, 나무도 있고, 바위 돌산도 있고, 여기가 제가 묵었던 설악산의 뭐 울산 바위 뭐 이런 것처럼 절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도 또 방문해서 자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또 깨닫고 가시고, 이 게르 캠프에서 같이 오셨던 그 성직자와 평신도분들이 밤새 이렇게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깊이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몽골이 엄청나게 한국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이마트, 뭐 편의점, GS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이번에 보니까 GS25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시골에도 갔더니 시골에도 CU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미난 장면인데 유목민분들이 말을 타고 오셔서 말을 CU 앞에 묶어놓고 CU에 들어가서 뭘 사시는지 그런 사진이 페이스북에 몽골 분들 페이스북에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들이 그냥 놀러 보러만 가지 마시고 그 피폐해가는 환경을 복원하는 일에도 좀 자원활동 동참하시고 가면 좋지 않을까. 혹시 몽골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 또는 한번 가보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알라에게, 푸르나시아 코알라에게 연락하시면 잘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